창밖으로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서울 시내 유명 호텔의 연회장 안은 후끈한 열기로 가득했다. 강석주 상무 퇴임 기념 연회라는 대형 현수막 아래 석주 65세는 맞춤 정장의 깃을 매만지며 거울 앞에 섰다. 지난 30년 그는 건설 현장의 먼지를 마시고 해외 지사를 떠돌며 오로지 이 회사를 위해 청춘을 바쳤다. 상무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무님 안 계시면 저희는 이제 누구를 의지합니까? 후배 부장들이 줄을 서서 술잔을 올렸다. 석주는 호탕하게 웃으며 잔을 비웠다. 그들의 눈빛에는 존경과 아쉬움이 가득해 보였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그랬다. 석주는 자신이 구축한 이 견고한 인맥과 능력이 은퇴 후에도 영원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퇴직금과 명예퇴직 위로금, 그리고 개인연금까지 합치니 손에 쥔 금액이 꽤 묵직했다. 아내 영숙은 옆에서 여보, 이제 고생했으니까. 이 돈 잘 쟁여두고 시골 가서 작은 집이나 하나 짓고 살자고 속삭였다. 하지만 석주는 콧방귀를 뀌었다. 시골? 내 나이가 이제 겨우 65이야.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이 돈을 그냥 썩히는 게 제일 바보 같은 짓이야. 내가 사업해서 이거 2배로 불려줄 테니까 걱정 마. 퇴직 후 일주일. 석주는 아침 6시에 눈을 떴다. 30년 넘게 몸에 밴 알람이었다. 하지만 옆자리 아내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거실로 나오자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이 그를 반겼다. 양복을 입을 필요도 서류 가방을 챙길 이유도 없었다. 스마트폰을 확인했다. 평소라면 단톡방에 보고서와 업무 지시가 가득했겠지만 이미 그는 모든 업무방에서 나갔습니다라는 메시지만 남긴 채 삭제된 상태였다. 어제까지만 해도 형님이라 부르며 따르던 후배들의 안부 문자 한 통 없었다. 석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 리모컨만 만지작거렸다. 점심때가 되자 배가 고파졌다. 주방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열었지만 무엇을 어떻게 꺼내 먹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아내 영숙은 친구들과 등산을 간다며 메모 한 장만 남기고 나간 상태였다. 혼자 차려 먹는 밥상 위에는 식어버린 국과 며칠 된 밑반찬뿐이었다. 어제까지 호텔 식당에서 대접받던 강 상무의 위상은 식탁 위 덩그러니 놓인 숟가락 하나만큼이나 초라해졌다. 그때 대학 동창이자 사업가로 성공했다는 박 사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석주야, 은퇴했다며? 고생 많았다. 근데 자네처럼 유능한 사람이 집에서 쉬기엔 국가적 손실 아니야? 내 이번에 기가 막힌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 자네만 알고 있어봐.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난 박 사장은 화려한 도표와 수익률을 들이밀었다. 요즘은 프리미엄 유기농 반찬 가게가 대세야. 시니어들이 돈은 있는데 건강 생각해서 아무거나 안 먹거든. 자네가 이름만 걸고 투자 좀 하면 내가 운영은 다 알아서 해줄게. 퇴직금 그냥 은행에 넣어두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반토막 나는 거 몰라. 석주는 귀가 솔깃했다. 무엇보다 상무님 소리를 듣던 자신이 집에서 밥이나 얻어먹는 처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다. 다시 누군가에게 지시를 내리고 내 책상이 있고 나를 우러러보는 직원들이 있는 공간이 절실했다. 아내의 결사반대를 무릅쓰고 석주는 퇴직금의 70%를 박 사장이 추천한 사업에 쏟아부었다. 개업식 날 석주는 다시 양복을 꺼내 입었다. 화환들이 문 앞을 가득 메웠고 그는 다시 주인공이 된 기분에 취했다. 하지만 영광은 짧았다. 사업은 현실이었다. 인건비는 치솟고 식자재 가격은 널뛰었다. 박 사장은 초기엔 다 그런 법이라며 추가 투자금을 요구하더니 어느 날 연락이 두절됐다. 알고 보니 박 사장이 말한 수익 구조는 전부 가짜였고 매장은 이미 빚더미에 올라앉은 상태였다. 매일 아침 문을 열 때마다 적자가 쌓였다. 전 직장 후배들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가게 반찬 좀 단체 주문 안 되겠나? 라고 물었을 때 돌아온 건 상무님, 저희도 이제 결제 라인이 바뀌어서 어렵습니다라는 차가운 거절뿐이었다. 석주는 차가운 가게 바닥에 주저앉아 영수증 뭉치를 바라보며 오열했다. 30년의 땀과 눈물이 담긴 돈이 단 1년 만에 연기처럼 사라지고 있었다. 그의 인생 가계부에서 가장 큰 지출은 준비되지 않은 자신감과 과거의 영광에 매몰된 허세였다.
사업 실패의 여파는 단순히 통장 잔고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다. 석주는 매일 밤 술없이 잠들지 못했다. 내가 어떻게 일군 돈인데. 라는 억울함과 박 사장 그놈을 믿은 내가 병신이지라는 자책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현직 시절 건강검진 통지서가 날아올 때마다 난 아직 현역이야, 고혈압 좀 있는 게 대수냐며 쓰레기통에 던졌던 오만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폭설이 내리던 어느 새벽 석주는 화장실을 가려다 가슴을 짓누르는 거대한 압박감을 느꼈다. 마치 코끼리가 가슴 위에 올라탄 듯한 통증.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눈앞이 노랗게 변했다. 여보. 영수가. 그의 비명은 채 입 밖으로 나오기도 전에 꺽꺽거리는 신음으로 변했다. 응급실로 실려간 석주는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다. 스텐트 시술을 받고 중환자실 차가운 침대에 누워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돈은 다시 벌 기회라도 있을지 모르나 한번 무너진 몸은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공포였다. 중환자실 면회 시간, 유리창 너머로 자신을 바라보는 아내 영숙의 퀭한 눈을 보며 석주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내가 미안해. 입술만 달싹일 뿐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30년 넘게 돈 벌어다 주는 기계로만 살았지. 정작 그 기계를 고치고 닦는 데는 인색했던 자신의 무지함이 뼈아프게 다가왔다. 몸이 조금 회복되어 퇴원할 무렵 외아들 민우가 찾아왔다. 평소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 한번 보기 힘들던 아들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나타나자 석주의 마음은 금세 풀어졌다. 그래도 역시 피부치가 최고지라는 생각이 들 찰나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석주의 심장을 다시 얼어붙게 했다. 아버지, 이번에 손주도 태어나는데 지금 사는 전셋집이 너무 좁아요. 며느리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고요. 저기 동탄 쪽에 급매물 아파트가 하나 나왔는데 전세금 조금만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영숙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민우야, 내 아버지 사업 실패하고 이제 남은 건 우리 노후 자금 2억뿐이야. 이거 주면 우리는 길바닥에 나앉아. 하지만 아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어머니, 제가 나중에 다 모실게요. 요즘 애들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아버지는 연금도 나오시니까. 석주는 갈등했다. 내 몸은 이미 망가졌고 사업도 망했다. 이제 내가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아버지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돈으로 자식의 앞날을 열어주는 것뿐이라는 강박이 그를 지배했다. 그래, 민우야. 내가 어떻게든 해보마. 석주는 영숙의 눈을 피하며 대답했다. 그것은 남은 인생의 마지막 생명줄을 스스로 끊는 행위였다. 결국 석주 부부는 살던 아파트를 정리하고 외곽의 낡은 빌라 4층으로 이사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이었다. 무릎 관절염이 심한 영숙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곡소리를 냈고 석주는 숨을 몰아쉬며 아내의 뒤를 밀었다. 이사 가던 날 아들 민우는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 곧 찾아뵐게요라는 문자 한 통을 남기고 바쁘다는 핑계로 오지 않았다. 새 아파트로 이사한 아들네 집들이에 초대받아 갔을 때 석주는 소외감을 느꼈다. 며느리는 손주가 할아버지 근처에 가려 하자 아버님 담배 냄새 배우라며 아이를 낚아챘다. 석주가 보태준 돈으로 산 가구와 가전제품들 사이에서 정작 석주가 앉을 자리는 소파 끝자락뿐이었다.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영숙은 창밖을 보며 조용히 읊조렸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떡해? 병원비 낼 돈도 빠듯한데. 자식한테 올인하면 효도 받을 줄 알았지? 석주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자식에게 과하게 베푸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노후라는 전장으로 나가는 장수가 갑옷을 벗어던지는 것과 같았다. 병상에서 회복된 뒤에도 석주는 예전처럼 힘을 쓸 수 없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찼고 매달 들어가는 약값과 병원비는 은퇴연금의 상당 부분을 갉아먹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런데 약값 좀 보태줄 수 있겠니? 라고 넌지시 물었지만 아들은 아버지, 저도 이번에 대출 이자가 올라서 죽을 맛이에요. 며느리 눈치도 좀 보이고요라며 전화를 끊었다. 석주는 낡은 빌라 거실에 앉아 벽지에 핀 곰팡이를 보며 깨달았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노후였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이미 그 기회를 제 발로 걷어찼다. 건강을 과신하며 몸을 돌보지 않은 죄, 그리고 부모라는 책임감에 매몰되어 노후 자금의 마지노선을 지키지 못한 죄. 그 두 가지 후회가 석주의 가슴을 협심증 통증보다 더 아프게 짓누르고 있었다. 석주 65세의 하루는 오전 6시에 시작된다. 30년 넘게 몸이 기억하는 시간이다. 하지만 눈을 뜨는 순간 그는 자신이 갈 곳 없는 잉여 인간임을 재확인한다. 예전에는 출근 준비로 활기찼던 아침이 이제는 거대한 늪처럼 그를 집어삼킨다. 양복 대신 늘어진 면바지를 입고 거실 소파에 앉았다. 텔레비전을 켜니 홈쇼핑 채널의 호스트들이 과장된 목소리로 건강식품을 팔고 있다. 석주는 리모컨을 돌리고 또 돌렸다. 채널을 한 바퀴 다 돌려도 시간은 고작 15분 지나 있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깍깍 소리가 마치 석주의 남은 인생을 갉아먹는 소리 같았다. 그는 문득 스마트폰을 들었다. 저장된 연락처만 1200개가 넘는다. 오호건설 김 부장, XX 협력사 이 대표, 고등학교 동창회 총무. 하지만 그중 누구에게도 전화를 걸 용기가 나지 않았다. 명절 때마다 수백 통씩 쏟아지던 안부 문자는 작년부터 뚝 끊겼다. 용기를 내어 예전 직장 후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김 부장 잘 지내나? 언제 얼굴 한번 보세. 1시간이 지나도 답장은 오지 않았다. 읽음 표시인일이 사라진 것을 확인했을 때 석주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다. 그들은 바쁜 게 아니라 더 이상 볼 일 없는 퇴물의 연락이 귀찮은 것이었다. 직함이라는 계급장을 떼어낸 강석주라는 인간은 그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집안에서의 처지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아내 영숙은 은퇴 전보다 훨씬 바빠 보였다. 아침부터 복지관 라인 댄스 수업을 가거나 친구들과 맛집 탐방을 가느라 화장을 고치며 분주했다. 석주가 오늘 어디가? 라고 물으면 영숙은 거울을 보며 무심하게 대답했다. 친구들 만나러 가요. 냉장고에 국 데워 드세요. 아내가 나간 뒤 적막이 감도는 집안. 석주는 자신이 젖은 낙엽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털어내려 해도 착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아내에게 짐만 되는 존재. 예전에는 돈 벌어다 주니 큰 소리라도 쳤지만 이제는 설거지 하나 제대로 못해 구박받는 처지가 되었다. 어느 날은 아내에게 서운함을 토로했다. 당신은 나 퇴직하고 집에 있는데 너무 밖으로만 도는 거 아니야? 나랑 좀 놀아주면 어디덧나. 아내는 기가 찬다는 듯 쳐다봤다. 여보, 당신은 평생 취미 하나 안 만들고 뭐 했어요? 나는 당신 수발 들며 30년 살았는데 이제 내 인생 좀 살면 안 돼요? 당신도 친구를 만나든 운동을 하든 좀 해봐요. 왜 나만 들들 볶아? 그 말은 비수처럼 꽂혔다. 석주는 깨달았다. 그는 돈 버는 법만 배웠지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법도 아내와 대화하는 법도 배우지 못한 삶의 문맹이었다. 견디다 못한 석주는 집을 나섰다. 갈 곳이 없으니 무작정 동네 뒷산 공원으로 향했다. 벤치에는 석주와 비슷한 또래의 노인들이 띄엄띄엄 앉아 있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허공을 보거나 비둘기에게 과자 부스러기를 던져주고 있었다. 석주는 그 풍경에 섞이기 싫어 고개를 돌렸다. 나는 저들과 달라. 나는 상무였고 큰 프로젝트를 주물렀던 사람이야. 하지만 30분도 채 안 되어 다리가 아파왔다. 결국 그도 빈 벤치 구석에 엉덩이를 걸쳤다. 지나가는 등산객들의 활기찬 웃음소리가 이질적으로 들렸다. 옆에 앉은 노인이 말을 걸어왔다. 어이 형씨. 새로 왔나 보네. 은퇴한 지 얼마 안 됐지? 얼굴에 나 상무였소라고 쓰여 있어. 석주가 당황하며 쳐다보자 노인이 껄껄 웃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한때는 한 가닥씩 했던 사람들이야. 근데 지금은 다 똑같은 삼식새끼다 집에서 먹는 노인들이지. 기술이나 취미 하나 없으면 인생 이막은 그냥 버티는 거야.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여 할 일 없이 눈 뜨는 게 지옥이지. 석주는 노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는 평생 무엇이 되기 위해서만 살았지 무엇을 즐기기 위해서는 살지 않았다. 골프는 영업의 연장이었고 술자리는 정보 공유의 장이었다. 진정한 의미의 친구도 몰입할 만한 취미도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도 없었다. 밤늦게 돌아온 집, 거실 거울에 비친 노인은 초라했다. 머리카락은 성성하고 눈가는 처졌으며 무엇보다 생기가 없었다. 자식에게 돈을 다 퍼주고 건강은 무너졌으며 친구들은 떠났고 아내와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린 현실. 그는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은퇴 전 다이어리를 꺼냈다. 60세 은퇴 후 세계 일주, 70세에 자서전 쓰기 같은 화려한 계획들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석주에게 필요한 건 세계 일주가 아니라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반갑게 인사를 건넬 친구 한 명과 아내에게 사과하며 함께 먹을 수 있는 소박한 된장찌개 레시피였다. 석주 65세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다 새벽 4시에 집을 나섰다. 갈 곳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그저 가슴속 응어리가 너무 뜨거워 찬 공기를 마시고 싶었을 뿐이다. 무작정 걷다 도착한 곳은 인근 농수산물 새벽 시장이었다. 그곳엔 석주보다 10살은 더 많아 보이는 노인들이 지게를 지고 채소를 다듬으며 땀을 흘리고 있었다. 어이 형씨, 거기 멍하니 서 있지 말고 이 박스 좀 같이 들어줘. 누군가의 외침에 석주는 얼결에 손을 보탰다. 30년 넘게 서류 뭉치만 들던 손이 거친 종이 박스의 질감을 느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박스를 옮기고 받은 고마워. 라는 짧은 인사가 석주의 가슴을 울렸다. 상무 시절 수억 원짜리 결제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도 느껴보지 못한 살아있음의 감각이었다. 석주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다. 그리고 낡은 양복들을 과감히 의류 수거함에 넣었다. 내가 상무였는데. 라는 과거의 망령을 스스로 장례지낸 순간이었다. 그는 다음날 바로 지역 복지관과 실버 인력센터를 찾았다. 화려한 경력기술서 대신 뭐든 배우겠습니다라는 진심 어린 자기소개서를 새로 썼다. 복지관의 스마트폰 영상 편집 교실. 석주는 손가락 마디가 굵어 화면을 누르는 것조차 서툴렀다. 옆에 앉은 할머니는 능숙하게 자막을 넣는데 석주는 앱을 까는 것부터 막혔다. 예전 같으면 내가 이런 걸 왜 해? 라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겠지만 이제 그는 모르는 것을 묻는 부끄러움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고독이 더 무섭다는 것을 알았다. 저기, 선생님, 이거 글씨 크기는 어떻게 키우나요? 석주는 쑥스럽게 질문했다. 강사는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고 옆자리 사람들과 간식을 나눠 먹으며 처음으로 직급 없는 대화를 나눴다. 그곳엔 사장님도 상무님도 없었다. 그저 인생의 황혼을 함께 건너는 동기들 뿐이었다. 그는 배운 기술로 자신의 취미를 찾기 시작했다. 거창한 게 아니었다. 동네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며 사진을 찍고 낡은 가구를 수리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남겼다. 조회수는 고작 20회였지만 누군가 남긴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라는 댓글 하나에 석주는 아이처럼 기뻐했다.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효능감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석주의 가장 큰 변화는 집안에서 시작됐다. 그는 아내 영숙이 가르쳐준 대로 앞치마를 둘렀다. 처음 끓인 된장찌개는 짜고 볼품 없었지만 퇴근하고 돌아온 아내를 위해 식탁을 차렸다. 여보, 그동안 미안했어. 내가 돈 벌어다 주는 게 전부인 줄 알고 당신 마음을 너무 몰랐네. 나 이제 젖은 낙엽 안 할게. 당신 옆에서 같이 걷는 마른 운동화가 될게. 영숙은 찌개 한 숟가락을 뜨더니 결국 눈물을 터뜨렸다. 내가 바란 건 돈이나 아파트가 아니었어요. 그냥 당신이랑 이렇게 마주 앉아 밥 먹고 오늘 무슨 일 있었는지 얘기하는 거. 그거 하나면 됐는데. 두 사람은 낡은 빌라 식탁에서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아들에게 준 돈은 잊기로 했다. 그 돈은 우리 아들 잘 살라고 준 선물이니 대가 바라는 마음은 이제 버리자고 서로를 다독였다. 비록 통장 잔고는 예전의 10분의 1로 줄었지만 부부 사이의 온도는 10배나 뜨거워졌다. 석주는 이제 매일 아침 일터로 향한다. 초등학교 보안관 배움터 지킴이라는 새로운 직업이 생겼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할 때마다 석주의 얼굴엔 주름진 미소가 번진다. 큰 돈은 아니지만 직접 번 월급으로 아내와 손주에게 작은 선물을 사주는 기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담아 실버 유튜버로서도 활동한다.
채널명은 강상무의 다시 쓰는 인생 가계부. 은퇴 후 자신이 저지른 실수들을 담담히 고백하며 후배 은퇴자들에게 조언을 건넨다. 여러분, 은퇴는 끝이 아니라 진짜 나를 만나는 시작입니다. 과거의 나를 버려야 미래의 내가 보입니다. 건강을 아끼고 아내를 사랑하고 배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것이 남은 인생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투자입니다. 노을이 붉게 물든 한강변 석주와 영숙이 나란히 걷고 있다. 석주는 더 이상 화려한 외제차나 명품 시계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내일 먹을 저녁 메뉴를 고민하며 걷는 이 길이 그에게는 천국이다. 석주는 하늘을 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린다. 은퇴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됐네.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선택은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게 아니라 깨닫고도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는 걸.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단단하다. 석주의 인생 2막은 이제 막 가장 아름다운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우리가 인생 2막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5가지가 이 시나리오 속에 담겨 있습니다. 내려놓기 직함과 자존심을 버려야 새로운 기회가 보입니다. 건강저축 지금 당장 걷기 시작하십시오. 몸이 무너지면 희망도 무너집니다. 자식과 거리두기 부모의 독립이 곧 자식의 독립입니다. 평생 공부 배우는 노인은 늙지 않습니다. 취미 하나가 100만 원의 연금보다 낫습니다. 관계의 재구성 가장 가까운 아내 남편과 당신의 마지막 동료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인공 석주 씨의 이야기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남의 이야기 같지 않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진 않으셨는지요? 은퇴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직함이라는 무거운 옷을 벗고 진짜 나라는 가벼운 옷으로 갈아입는 시간입니다.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오신 당신, 이제는 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을 위해 지갑을 열고 당신의 몸을 돌보고 당신의 마음을 채우십시오. 자식에게 주는 최고의 유산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건강하고 품격 있게 살아가는 부모의 뒷모습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 2막의 작은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인생 가계부를 새로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내용이 공감되셨다면 소중한 친구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은퇴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